그날은 공교롭게도 13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15분 미국 뉴욕 퀸즈 지구 키우가든스 기차역 인근의 한 주차장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의 이름은 캐서린 제노비스, 나이는 28이었죠. 그녀는 술집의 지배인으로 일했고 그날도 새벽까지 근무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불과 30m 앞.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옵니다. 불길함을 느낀 제노비스는 발걸음을 재촉해 경찰 호출 전화부스로 향했죠. 그 순간 남자의 손에 들린 칼이 그녀의 등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녀가 몸을 돌리자 이번에는 배를 찌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외마디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맞은편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가로등 아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파트 창문에서는 비교적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아파트 창문 어디에선가 누군가 외칩니다. 그 여자를 가만히 두시오. 그 말에 어둠 속의 남자는 잠시 물러납니다. 부상을 입은 제노비스는 힘겹게 몸을 이끌고 서점문 앞에 쓰러집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켜졌던 아파트 불빛들은 다시 하나둘 꺼져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자동차로 돌아가 얼굴에 스타킹을 뒤집어 쓴 뒤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쓰러진 제노비스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죠. 칼질은 목과 하복부를 향해 반복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다시 새벽밤을 찢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사라집니다. 치명상을 입은 제노비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파트 계단을 향해 기어갑니다. 그러나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 남자가 다시 나타나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제노비스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죠. 나중에 밝혀진 범인의 이름은 윈스턴 모즐리. 이 잔혹한 범행은 약 30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곧 뉴욕타임스에 실립니다. 기사의 핵심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38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시는 눈먼 자들의 도시라 불렸고 뉴욕 시민들은 인간이 이웃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는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진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목격자는 38명이 아니었고 사건 전 과정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고함을 질렀고 누군가는 경찰에 전화하려 했으며 한 여성은 제노비스가 숨을 거둘 때까지 곁에 남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인 빌 제노비스는 2004년부터 사건을 추적했고 그의 추적 과정은 2016년 다큐멘터리 목격자로 제작되어 공개되었죠. 같은 해 뉴욕타임스는 공식적으로 오보를 인정합니다. 목격자 38명의 침묵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심리학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도 움직이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주목한 두 사람의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뉴욕 대학의 젊은 심리학자 존 달리와 컬럼비아 대학의 빔 라테인이었죠. 그들은 곧바로 연구에 착수합니다. 대상은 뉴욕 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는 여학생 59명과 남학생 13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격리된 방으로 안내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2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인터뷰는 미끼였습니다. 연구자들의 목적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미리 녹음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옆방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듯한 학생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점점 흐려지는 말투, 그리고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이 가짜 발작은 6분 동안 지속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옆방에서 누군가가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우러 가겠죠.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험실에서 실제로 행동에 나선 학생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존 달리와 빔 라테인은 두 번째 실험을 설계합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믿게 했습니다. 당신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극명하게 나타났죠. 자신이 혼자라고 믿었을 때는
85%가 3분 안에 옆방의 학생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자신 외에 4명이 더 있다고 믿었을 때는 대부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실험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3분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6분이 지나도 행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망설임은 끝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실험은 또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뚫린 방 안에 연구팀이 투입한 조교 2명과 실험 참가자 1명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임무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었죠. 잠시 후 연구팀은 구멍을 통해 가짜 연기를 방 안으로 흘려보냅니다. 연기가 점점 방을 채웁니다. 실험 참가자는 기침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을 쳐다보니 조교 2명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설문지를 계속 작성합니다. 실험 참가자는 그 모습을 힐끗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연기가 차오르는데도 말이죠. 혼자 있었던 경우 4분의 3은 화재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경우 10명 중 1명만이 화재를 신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책임 분산에 의한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빔라테이는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이 현상을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실험, 거리에서 서류를 흩뿌리는 실험이었죠. 혼자 있을 때는 상대방이 흘린 물건이나 서류를 주워주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방관자들이 여럿 있을 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을수록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 방관자들은 하나둘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방관자 효과로 인한 참극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한 남성이 휘발유에 불을 붙이며 참사가 시작되었죠. 순식간에 번진 화염과 유독가스는 열차와 승강장을 뒤덮었고 승객들은 탈출로를 찾지 못한 채 고립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92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했죠. 화재 당시 객차 안에는 연기가 차오르는데도 움직이지 않은 승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죠. 누군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집단 심리가 공포와 혼란 속에서 결정을 지연시켰고 결국 많은 이들이 스스로 탈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노비스 사건은 왜곡되었지만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움직였을까요? 만일 당신이 목격자가 된다면 그때도 당신은 먼저 나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합니다.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죠. 단지 내가 하겠다는 신호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처음 3분 안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